우리 교재, 법인세 실무연수 교재 19페이지 8번 대선금 및 대돈충당금 조정명세서고, 여기는 대돈충당금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공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넘겨서 20페이지에 90회 기출문제 코드번호는 1290번이고요. 다음은 대돈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대돈충당금 및 대선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하시오. 단 세무상 유리한 방향으로 세무조정한다. 대돈총당금 변동 내역이 나와 있어요. 대돈총당금 계정 보니까 기초대총이 2,500만 원, 그 다음에 대손이 발생해서 300만 원 대손 처리하고, 그러면 2,500에서 300만 원 빼면 2,200만 원 남았죠. 기말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3,000만 원 필요하니까 추가로 800만 원 계산한 겁니다. 추가로. 대손 발생 내역을 보니까 9월 10일 단기 대손 처리한 300만 원은 채무자 파산 종결에 따른 해수 불가능액으로 확인된 채권이다. 파산도 우리 대손 사유에 들어가요. 그지? 결산조정. 파산은 결산조정. 대손 요건을 충족했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습니다. 대손 처리한 외상 300만 원은 채무자 파산 종에 따른 해수 불가능으로 확인된 채권으로 대손 요건 충족했고,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고, 그 밑에 거 보면 단기 중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 매출금이 600만 원이 있고, 신고조정으로 송금산입 하기로 했대. 신고조정으로. 얘도 무슨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대손 요건 충족했고요. 얘는 강제 대손입니다. 근데 신고 조정으로 송금산입한다는 얘기는 대손에 대한 해결 처리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고 송금산입 신고 조정했고 대손 충당 설정 대상 채권 내역 정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이 21억 단기말 외상 매출금 장부가액이 11억 전기말 잔금과 적립금 종용 을표에 전년도의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해서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했던 금액이 500만 원이고 대손 충당 한도 초과는 자동 조정적 오류니까 이번 연도 넘어오면 무슨 산입? 송금? 산입 유보 감소가 됩니다. 여기까지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필기하시고요.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 조정 명세서 작성 순서 첫 번째 대손금 시행 채권은 송금 산입 유보 발생일 수도 있고 유보 감소일 수도 있고 그래요. 대손금 시행 채권이 뭐냐면 지금 나온 금액인데 이게 지금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소멸시효 완성채권 600만 원. 송금산이 유보 발생이에요. 유보 발생. 지금 거 갖고 얘기하면 소멸 외상 매출금인가? 외상 매출금 소멸시효 완성채권 600만 원에 대해서 대손 처리하지 않은 경우 먼저 보세요. 먼저 필기할 수 있는 시간 줄 테니까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럼 회사는 원래는 무슨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나 또는 무슨 상각비 대손 상각비 그치?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하던 대손 상각비 처리하던 세법은 다 대손 상각비 처리한 거로 봅니다. 그치? 대손 상각비 비용 60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6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세법상 대손 요건을 갖춘 거니까 세법도 이거를 비용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회계 처리하면 세무조정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회사는 예,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서 대손 처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법이 볼 때는 무슨 처리해야 되는데? 대손 처리해야 되는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강제 대손이에요. 대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본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 조정 해줘야 돼. 비용 처리 안 했으니까 무슨 산입? 송금 산입. 소멸시효 완성 채권 600만 원이고 얘는 무슨 발생? 유보 발생. 여기 유보 감소도 써는 이유가 그 전에 요건을 안 갖춰서 충당금 처리했다가 저희 봐. 그 전에 요건 안 갖춘 상태에서 배송 처리했다가 그럼 그 전에는 이제 송금을 했고 이번 연도 와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어요. 그때 이번 연도에 유보 감소가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무슨 시효가 먼저 완성됐다가 소멸 시효가 완성돼서 대돈 처리해야 되는데 대돈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송금산 유보 발생이 먼저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먼저 필기하시고 강제 대손 사유가 발생해서 채권에서 차감해야 되지만 차감하지 않은 게 대손금 신인 채권이고 두 번째가 대손금 부인 채권입니다. 부인의 의미는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얘는 이제 송금, 불산입, 얘도 유보 발생일 수도 있고 유보 감소일 수도 있어요. 대손금 부인 채권은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채권에서 차감하면 안 되는데 차감한 경우를 우리가 대손금 부인 채권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손 처리한 게 9월 10일 거. 여기는 지금 요건을 충족했네. 9월 10일을 보면 회사가 대손이 발생해서 외상 매출금 300만 원. 300만 원 없애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를 했어요. 근데 얘는 파산으로 인한 거잖아. 그지? 파산으로 인한 거라서 대손 요건을 충족을 한 겁니다. 그럼 세법은 요 내용을 요건 충족했으니까 인정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조정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충당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여러분들 뭐라고 보고 상각비라고 보고 조정해 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 요건을 지금 충족한 건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어. 응. 요건 충족하지 않았어. 그럼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데 비용 처리한 거잖아. 그지? 그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거 충당금하고 상기 처리하면 안 되고 외상 매출금도 차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때 무슨 불산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지. 이렇게 처리했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면 세법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인정이 안 되니까 여기 충당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다? 대손 상각비. 그래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면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대손금, 부인 채권 300만 원 유보 발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요건 충족하지 않았을 때. 근데 지금은 요건을 충족했어요. 충족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요거에 대한 예를 하나 적어줘야 되겠다. 여기 요거에 대한 예를 여기다 그냥. 보통
부인 채권 나오는 게 뭐냐면 예, 외상 매출금 예, 300만 원을 예,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하다. 단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그럼 회사가 대손 충당금하고 300만 원 상계 처리하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없었지만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하지 않았으니까 6개월 경과하지 않았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세법은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 예. 대돈 충당금 적혀 있는 것도 상각비로 보니까 예, 회사가 세법보다 비용을 많이 잡은 거라서 무슨 불산이 현금 불산이 대손금 예, 부인 채권 예, 300만 원 유보 발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9월 10일 거는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나오는 거고 이해할까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통 여기서 부인되는 거 나오게끔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또 부인 안 되는 거 많더라고 또. 여기까지는 됐고 세 번째 대손 충당금 예, 한도액 계산. 대손 충당금 한도액 계산은 세법상 예, 채권 잔액 곱하기 설정률이에요. 설정률인데 문제에서 설정률 몇 프로라는 얘기 없죠. 없으면 설정률은 둘 중에 큰 금액을 합니다. 아직 필기하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큰 금액. 기본율 1%하고 대손 실적률. 대손 실적률은 전기 세법상 채권잔액. 전년도 채권잔액은 여러분 3번 잔에 나와 있어요. 전기물 외상매출금 잔액 21억 하고 단기 세법상 대손금. 이번 연도에 대손으로 인정되는 금액, 대손 처리했던 안 했던 9월 10일 거 이거 대손 요건 충족한 거죠. 그치? 대손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소묘시효 완성한 거 이것도 대손 요건 충족한 거죠. 대손 처리 안 한 것뿐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900만 원. 900만 원 나누기 21억. 그럼 1%가 안 되네. 그렇지? 0.43% 정도 되네. 약 0.43%예요. 1%가 안 됩니다. 그럼 둘 중에 큰 거면 몇 프로? 1%. 1%. 세법상 채권 잔액은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당보상 채권 잔액 3번 자리에서 3번 자리에 반기말 외상매출금 장부가액 얼마? 11억 원. 플러스 대손금 부인 채권. 전기에 발생한 거든 단기에 발생한 거든 부인된 거. 우리 그 대손금 부인되면 송금불상 유보 발생이죠. 그지? 그러면 그 송금불상 유보 발생했던 게 송금상 유보 감소될 때까지 넘어온단 말이야. 시인될 때까지. 그 시인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부인돼 있는 거야. 그 전에 부인됐던 게 이번 연도 와서 시인되기 전까지 계속 부인된 겁니다. 시인되기 전까지는. 근데 전년도에 부인된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이번 연도에 부인된 게 있어. 아, 이번 연도에 부인된 것도 없구나. 소멸시효도 완성됐고, 여기 파산으로 요건도 갖췄으니까, 부인된 게 없네요. 그 다음에 대손금 시인채권이면 빼줘야 돼. 전기에 시인됐든, 단기에 시인됐든. 이 시인채권도 송금산이 유보 발생이니까, 부인돼서 송금불산이 유보 감소될 때까지는 계속 넘어오는 거야, 계속. 전기에 시인된 건 없고요. 이번 연도에 소멸시효 완성된 거 얼마? 600만 원이 있는 거지. 채권에서 빼줘야 되는데 빼주지 않았다. 그지? 빼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설정 대상 제외 채권. 특채 대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보증이나 구상채권, 대돈에 공제받은 부가세 일수금, 할인원과 배서. 여기도 지금 없어요. 그러면 결국 11억 원에서 얼마 빼주면 돼? 600만 원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10억. 그 다음에 9,400만 원. 11억에서 600만 원 빼주면 10억 9,400만 원이고 설정률 1%니까 10억 9,400만 원에 1% 0.01하니까 1,094만 원이 한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시고 자, 네 번째 대손 충당금 및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세무 조정. 여기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특계정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회사는 보충법. 자, 회사는 보면 기초대충이 얼마야, 기초대충이? 요거 갖다 쓰는 거 요거. 2,500, 대손 발생에 300만 원 쓰고, 기말에 3천만 원 있어야 되니까, 추가 계산이 800만 원. 그럼 대충이 2,500만 원이고, 음, 기초대충이 2,500만 원이고, 대손이 발생해서 300만 원 사용하고, 기말 대충이 3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단기에 계상한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이게 보충법이라는 얘기죠. 보충법. 2,800에서 300만 원 빼서 2,200만 원 보충한 거죠. 그지? 근데 세법이 총회법이다 보니까 요 금액을 총회법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봐야 돼. 총회법. 총회법은 기초대충 2,500에서 300만 원 쓰고 얼마 남으면 2,200만 원 남으면 그 한입했다고 가정하는 거 한입했다고. 사실은 회사는 한입 안 해요. 그지? 근데 세법하고 비교하려고 한입했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기말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3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2,500에서 300만 원 쓰고 2,200원 남은 거 한입하면 없잖아 하나도.
기말에 3천만 원 필요하니까 3천만 원만큼 단기에 계상했다고 보는 게 보충법입니다. 그래서 예, 즉 회사 계상액은 계상액은 결국은 기말 대손 충당금이 회사 계상액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앞에서 했던 거하고 좀 다르죠. 앞에서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단기에 계상한 거 가지고 따지거든. 그치? 근데 예, 대손 충당금은 예, 단기 계상한 게 아니라 결국 기말 대충을 총회법에 의해서 단기 계상액으로 본다는 얘기지. 여기가 이제 중요해. 이제 세법 총회법. 세법은 기초가 2,500이 아니죠. 세법은 기초가 2,500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3번이 아니라 4번. 4번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충당간 초과한 금액 얼마? 500만 원. 있었거든. 그 회사가 회사가 얼마 대손충당을 잡았을 때 500만 원 부인했으니까 여기가 2천이라는 얘기야. 2천. 전기 부인액 500만 원 제외했을 때. 그럼 2천만 원에서 300만 원 빼면 환입하는 금액이 1,700이 되겠죠. 1,700이 되고 그 다음에 세법상 한도가 얼마? 1,094만 원. 그럼 세법은 여기가 1,094만 원이 필요하니까 1,094만 원, 1,094만 원만큼 계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두 개가 나와요. 한입에 대한 세무 조정하고 그 다음에 예, 기말 대충에 대한 세무 조정. 여기까지만 필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 세무 조정이 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예, 세무 조정. 대손 충당금 회사가 계상한 금액은 예, 보충법에 의해서는 800만 원이지만 총회법에 의해서는 얼마예요? 기말 대충만큼 계상한 거죠. 그지? 그지? 그래서 3천만 원으로 봐요. 3천만 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대손 충당금에서는 회사 계상액이 무슨 대충이다? 기말 대충입니다. 근데 세법상 한도가 1,094만 원이니까 한도 초과액이 발생해요. 3천만 원에서 1,094만 원 빼주면 1,906만 원은 한도 초과액. 한도 초과액은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했다가 예, 대손충당금은 자동조정적 오류라서 다음 연도 가면 반대 세무조정이 꼭 나와요. 그 나오는 이유는 총회법 때문에 그래. 총회법.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세무조정. 이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세무조정을 다른 말로 가다 한입. 가다 한입에 대한 예, 세무조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년도에 한도 초과했을 때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했었죠. 이번 연도 넘으면 무조건 무슨 산이? 송금산이 유보 감소해 무조건. 세법은 총회법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사용한 거 남은 거 한입 잡는다는 얘기지. 실제 회사는 한입 잡지 않았어요. 근데 총회법으로 돌리면 얼마 한입했다고? 2,200만 원 한입했다고 볼 수 있고 세법은 얼마 한입해요? 이 차이가 왜 발생할까? 이 차이가 무슨 대충 때문에? 기초대충 때문에. 회사는 기초대충 얼마 잡았는데 세법은 얼마를 부인했기 때문에 500만 원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입에 대한 세무들이 나오는 거예요. 회사는 대돈충당금 얼마였죠? 2,200만 원. 대변의 대돈충당금 한입 수익입니다. 2,200만 원. 세법은 기초대충이 전기 부인을 500만 원 빼서 2천만 원이다 보니까 한입을 얼마만? 1,700만 원만 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데 회사가 세법보다 수익을 더 잡았다는 거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불산입? 입금 불산입. 또는 무슨 산입? 홍금산입. 같은 거죠. 그냥 같은 거. 입금 불산입,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500만 원이고 얘는 전년도에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했던 거니까 이번 연도 가면 무슨 감소? 유보 감소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입력만 하면 돼 이제. 자, 코드 번호는 1290번이고 법인 조정 탭에 감옥별 세무 조정의 위에서 세 번째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첫 번째가 대손금 조정인데요. 여기 대손금 조정은 대손이 발생했을 때 필기가 안 되나? 대손금 조정은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거나 대손상각비 여기가 대손상각비 되는 거야. 대손상각비. 그래서 대손금 조정은 대손에 대한 해결 처리한 거예요. 대손금 조정은 대손에 대한 무슨 처리를? 회계 처리를 반영하는데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느냐 또는 무슨 상각비? 대손 상각비 처리했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그 우리 문제에서 대손금 처리한 거 하나밖에 없죠. 며칠 날? 9월 10일 날. 근데 채무자 파산했기 때문에 뒤돈 요건 갖췄어요. 그지? 그러면 날짜는 9월 10일. 09, 10, 9월 10일. 계정 과목은 108번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은 108번 외상매출금. 채권 내역은 1번 매출채권. 대손 사유는 1번 파산. 금액은 300만 원인데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죠. 근데 이거 요건을 갖춰서 다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인정되는 거죠, 시인. 그치? 300만 원. 근데 얘를 대손금 그 시인 채권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시인은 됐지만 얘를 대손금 시인 채권이라고 부르진 않아. 대손금 시인 채권은 대손 처리해야 되는데 안 한 걸. 그지? 얘는 대손 처리했는데 인정되는 거냐, 시인. 인정되지 않는 거냐, 부인.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 대손상각비 처리한 거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채권 내역. 채권 내역이 외상 매출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에서 F2 눌러서 외상 매출금을 직접 치면 안 돼. 코드 번호를 넣거나 조회서 넣어야 되고. 예. 단기말 외상 매출금 장부가액은 11억. 11억이고 여기 대손금 부인누계라고 기말하는데 대손금 부인누계라고 돼 있는데 누계의 의미가
누계의 의미가 쌓여있는 금액이잖아. 그치? 그고 여기 원래 따지면 여기 그 대손금 부인 누계가 아니라 시부인 누계, 시부인 누계, 시부인 누계. 그래서 시인된 거는 마이너스로, 시인된 거는 부인된 건 양수로, 양수로 둘 다 있으면 퉁쳐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실제 원래 그 법인세법상 서식에 보면 얘 칸이 두 칸으로 안 돼 있어. 한 칸으로 돼 있어. 한 칸으로. 그러니까 정기거나 단기거나 시부인 있으면 다 퉁쳐서 넣는 거야. 원래 실무는. 응. 자, 지금 시인액이 하나 있죠. 시인액이. 이번 연도에 무슨 수요가 완성됐는데 얘는 채권에서 빼줬는데 안 빼줬잖아. 그지? 그러면 시인액은 음수로 단기 음수로 마이너스 600만 원. 마이너스 600만 원. 그리고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특채 대할 있으면 넣어주는데 없어요. 여기. 그지? 없고. 그래서 세법상 채권 잔액은 10억 9,400만 원이고 예, 3번 대선 충당금 조정에 예, 송근상인백 조정에 1번 채권 잔액은 여기 있는 금액이 넘어오는 거예요. 세법상 채권 잔액은 10억 9,400만 원이고 설정률은 몇 프로? 1%에서 한도액이 1,094만 원. 회사계상액은 여기 걔가 꼭 기말대충이 나와야 돼. 기말대충이. 회사계상액은 여기에 걔가 꼭 무슨 대충이 기말 대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에 실제 계상한 금액이 여기에 회사가 800이고요. 기말대충이 여기가 3천만 원이라서 보충액에 2,200만 원 넣어주셔야 돼.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할게요. 단기 계상액이 실제 800만 원, 보충액이 2,200만 원 해서 꼭 여기에 기말대충이 나와야 됩니다. 3천만 원이. 한도가 회사 계상액은 3천만 원인데 한도가 1,094만 원이니까 1,906만 원은 무슨 초과액? 한도? 초과액이고 입금산입액 조정은 예, 전기대충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인데 장부상 충당금 기초 우리 기초대충이 얼마지? 이번 연도 기초대충이 2,500만 원이죠. 기초대충 2,500만 원 넣었을 때 10번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없으면 15번에 조정이 안 나와요. 근데 전년도에 우리 기초대충금 부인한 금액이 500만 원 있거든요. 500만 원. 500만 원 넣으면 그 500만 원만큼 15번에 마이너스 나오면 맞아.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누르시고 그럼 조정 두 개 뜹니다. 예, 입금사님이 송금물산입에다가 예,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예, 1,906만 원은 예, 송금물산입 유보 발생이고 대돈 충당금 가다 한입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전기대충에 대한 세무조정이에요. 그래서 전기라고 치고 엔터 치면 전기 대돈 충당금 한도 초과 500만 원. 전년도에는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했던 건데 이번 연도에 반드시 무슨 감소가 유보 감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90회 기출문제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조정 명세서가 끝났어요.